예, 아주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걷기 아주 기초를 놓으신 우리 이강옥 박사님도 오셨고, 또 지난 약 20년간 책도 출간하시고 또 맨발 걷기를 선도적으로 인도하신 우리 박동창 또 우리 박사님도 오셨고, 예, 아주 그냥 한국에서 걷기와 관련된 최고의 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에 또 건강 강의를 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복음 우리 권정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이라는 큰 제목 하에 운동의 효과, 그 다음에 맨발 걷기의 효과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그 맨발 걷기를 우리가 이제 얼싱의 관점에서 많이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제가 이제 발 전문가니까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신경계, 예, 발 말단에 아주 매우 많은 그러한 신경들과 신경 말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극해서 우리 인체의 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안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 외에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좀 알고, 이 맨발 걷기를 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건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해서 모든 병이 다 즉시로 다 치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지구상에 환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주 종합적으로 마음의 상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영양 상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또 우리들의 어떤 그러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이 또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강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맨발 걷기도 하시는데, 운동을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일까요? 예, 운동을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신경과학자 다니엘 울피트 박사는 그것은 바로 뇌를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위한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뇌를 위해서. 그런데 이 신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운동, 움직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지금 성게를 저렇게 듭니다. 성게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참 먼 게죠. 예, 한 장소에 이렇게 딱 뭐예요? 딱 붙습니다. 바위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때 이 멍게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뇌를 먹습니다. 자기의 뇌를 먹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뇌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유익을 얻는 우리 인체의 기관이 있다면 어딜까요? 우리의 뇌입니다. 혈액순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유익을 얻는 것은 어디라고요? 예, 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 정신질환도 우리가 이제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정신이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종합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질병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음식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실 그것은 운동,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여기에 나사에서
2013년에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가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70일 동안 누워있기 실험을 했습니다. 70일 동안. 그러면 그때 당시 5,000 US 달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실험을 하고 나서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었고요. 심폐 능력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느끼는 것입니까? 뇌에서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불안 증세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우울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운동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뇌 관련 문제를 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의 중요성을 정말 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교육이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의 비활동,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지력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도덕적 능력. 이 지금 어디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체 기관 중에. 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력, 도덕력, 정서적인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현대과학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하게 되면 가장 크게 유익을 얻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의 뇌를 보면 아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경계가 아주 그냥 잘 활성화돼서 아주 건강하게, 예, 아주 잘 이렇게 활동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돈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사실 뇌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아마 뇌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예,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뭐 특별히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정도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네이처지에서 저글링을 했습니다. 저글링 하기 전에 뇌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저글링을 계속해서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다시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저글링이 여러분들의 뇌를 운동시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사에 보게 되면, 예, 저기 저렇게 되어 있죠. Juggling can affect the size of your br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뇌의 크기. 그러니까 대뇌 피질 아시죠, 여러분? 모든 기억들을 다 이렇게 관할하는 대뇌 피질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뭐를 하는데요? 예, 저글링 하나 운동하는 데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두뇌가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뇌미인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면요. 자, 이 책에 나정열 교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지적 활동을 해야만 뇌 알통이 생긴다고 뭐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뇌 알통을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신체 운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환자들은 보통 보면 뇌가 이렇게 좀 큽니까? 아니면 쪼그러들어 있습니까? 쪼그러들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대뇌 피질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치매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질환에 우리가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깅, 하이킹, 수영, 또 유산소 운동은 뇌의 피질을 뭐하게 한다? 두껍게 한다. 그러면서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어디다? 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체 운동은 결국 뇌 운동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뇌가 중요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맨발 걷기를 그렇게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병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 마음의 상태, 예, 걱정, 미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 뇌가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 세포를 성장시키고요,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창의력을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음악을 가미한 운동,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운동은 또 뭐예요?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가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고요? 뇌가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게 되면 항우울, 이 우울증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러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천연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통증을 잘 운동할 때 못 느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해소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그 순간은 뭐가 해소됩니까? 불안감이 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안정이 되고 종극적으로 세로토닌이 나오고 뭐예요? 행복감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뇌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또 삶의 의미를 더 이렇게 깊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동시에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일에 3회 걷는 것만으로도 인지장애에 걸릴 확률을 몇 퍼센트 낮춘다? 33%나 낮춘다라고 이렇게 나덕열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치매 확률을 31% 이상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걷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일주일에 1시간 반만이라도 걷자. 다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좋다. 일주일에 12km 이상 걷는 사람이 1km 걷는 사람보다 인지장애에 걸릴 확률이 30%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해도 우리가 뇌에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걷는다는 것이 예. 늘 걷고 있어서 자, 여기 보게 되면 걷기에는 그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움직임 같지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200여 개의 뼈와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걷기는 단순하지만 아주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예, 온몸의 장기들과 200개의 뼈가 동시에, 그 다음에 인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바로 뭐예요? 걷기입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승자입니다. 예,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건강해서 행복감과,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적으로까지 건강해지는 그러한 전인적인 건강에 여러분들이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중강도가 좋습니다. 중강도. 그래서 이 중강도는 어떤 강도의 운동인가 하면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닌데 가쁘게 호흡하는 정도, 운동 시작 후 10분 정도 후면 몸에 땀이 나는 운동, 요 정도. 예,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데 노래하기에는 좀 어려운 요 정도. 요 정도가 중강도입니다. 이 중강도 운동을 할 때 면역 그래프 보시죠, 그렇죠? 예, 아주 쫙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면역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이미 항암 효과도, 어저께 우리 이강원 교수님도 치료받은 사례 너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항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쥐를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피부암과 폐암과 간암을 유발하는 주사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운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쳇바퀴를 하루에 4에서 7km를 계속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암세포도 몇 프로가 줄어들었습니까? 60%가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근육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 근육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혈액순환, 인지기능, 신경세포 생성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에서만 20에서 80세까지 근육량의 몇 %가 빠집니까? 40% 이상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 인체가 정말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육 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산소 운동만 하고 근육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예, 정말 종합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없게 되면 예, 당 대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체를 바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근육의 양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운동을 함께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근육이 뇌 기능도 향상시킨다. 이 생로병사에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 근육 운동도, 자, 유산소 운동인 걷기도 뭐예요? 뇌 기능이죠. 그렇죠? 근데 근육 운동도 뭡니까? 예, 뇌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운동에 대한 피질에 관한 연구인 노화에 따른 피질 두께 감소에 대한 신체 운동과 교육의 결합 효과 2016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운동 시간이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보다 뇌 전체 및 전두엽에서 피질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요?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증가폭은 0.2ml입니다. 피질의 두께가 약 3mm인 점을 고려하면 약 몇 프로입니까? 얼마나 두꺼워졌습니까? 약 7%. 예, 7% 정도 두꺼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성장도 촉진하고 또 해마의 크기도 증가시키고 이런 다양한 그러한 운동의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근육 운동. 자, 근데 근육 운동 하려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어떤 근육 운동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거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좋은 근육 운동이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엎드려서 이렇게 딱 있는 거. 이거는 전신에 우리 몸에 있는 근막을 튼튼하게 잡아주고 몸을 세워주는 핵심 코어 근육들을 아주 건강하게 세워주는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한 84세 할아버지가 물병 들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던 사람이 플랭크 이거 운동을 통해서 인생에 다시 꿈도 꾸게 됐습니다. 완전히 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근육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걷기 운동도 근육이 없으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걷기에 또 근육 운동까지 함께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 20분만 해도 뇌 기억력이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한 번만 근육 운동을 해도 즉각적으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몇 번 했는데요? 한 번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건강 효과들이 아마 나타날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뇌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효과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맨발 걷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엊그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인체는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인체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약 30%가 더 많은 미생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체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2000년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아주 그냥 상당히 급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많은 연구 결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게 그 정의, 데피니션이 정의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01년 The Scientist라고 하는 그런 과학 잡지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의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며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거의 간과되어 온 상재균, 공생균, 병원균 등 모든 미생물들의 뭐다? 총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미생물 이게 미생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생태계의 뜻을 가진 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마이크로바이옴, 즉 천연계 생태계처럼, 천연계도 여러분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체에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뭐가 형성되어 있다? 생태계가 우리 인체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코부터 해가지고 모든 소화기관, 그 다음에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그 변의 절반 정도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예, 그래서 사실 미생물을 이제 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임금들은 이 매화 틀에다가 볼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이가 항상 뭐를 체크했습니까? 변을 체크했어요. 심지어 뭐예요?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맛도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건강의 상태가 어디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변에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의 한 절반 정도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우리 속에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이 다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당 사람이 내뿜는 미생물의 양이 약 3,700만 마리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자, 인간의 유전자 수가 지금 약 2만 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30억 쌍 이렇게 돼서 60억 개 정도 되지만 사실은 유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2만 개 정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과학자들이 점점 그런 숫자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 안팎의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몇 개예요? 800만 개입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 우리가 지금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그렇죠? 만약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의 몸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 미생물들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 수가 몇 개예요? 800만 개. 자, 그러면 사람도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지만 이 미생물들도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의 면역세포와 소통하기도 하고 우리의 세포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병든 세포들을 수리하기도 하고 망가진 DNA를 또 수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연구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 장 속에는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분해도 하고 영양분도 합성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인간은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고 미생물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코에 보게 되면 약 900종 3만 개, 볼 점막 여기 안쪽에 보게 되면 7만 개, 입안에 1300종, 자, 2만 개. 입안에 몇 개가 있다고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식기 300종 1만 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장에, 특별히 대장에 미생물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에만 약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the second brai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second brain.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의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뭐예요? 두 번째 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의 모든 식생활은 결국에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그걸 뭐예요? 먹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분해되고 또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내서 그 물질을 우리 인체가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영양소들을 합성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먹고 결국에는 요즘에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내의 세균 비율을 보게 되면요,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성인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균이 뭐예요? 60% 정도 되는데 이 중간균은 이 장내 어떠한 이 미생물이 득세하느냐에 따라 이쪽으로 붙기도 하고 저쪽으로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뭐 비브리오균 같은 걸 이렇게 딱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시간 만에 막 수십억 개로 막 그냥 급성장해요. 이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 중간균들이 막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유해균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소용 주부라고 저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유익균이 35%, 유해균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그렇죠. 유익균이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면역세포의 몇십 %가요? 80%가 어디에? 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프로라고요? 80%.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면역세포들이 그냥 우리가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건강해지고, 그쵸? 또 금식하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지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다? 우리의 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에 몇 프로? 80%의 면역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장내 미생물들은 이 분자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식욕과 기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의사 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은 그런 결정을 누가 내린다고요? 미생물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미생물들의 분자 신호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자폐증과 미생물, 특별히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채취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을 했더니 아주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현대 최첨단 과학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고 건강의 진정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 세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이 면역 세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신호를 주고받아요. 자, 특별히 여러분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 어떤 게 있습니까? 아토피, 루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론병, 갑상선, 그 다음에 뭐요? 또 어떤 게 알러지, 비만,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피부염, 대부분이 다 뭡니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이 T세포 중에서 조절 T세포가 있습니다. Regulatory T셀이 있는데 이 조절 T세포가 여러분 이 면역세포가 병균을 병원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누구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건강한 자기 몸을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 그런데 이 T세포 중에 조절 T세포가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기 몸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면역 세포들을 진정시키고 조절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T세포입니다. 조절 T세포입니다. 근데 이 조절 T세포가 뭐에 영향을 받느냐? 미생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 T세포의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정확한 연구는 힘들겠지만 약 80~90%가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유익균들이 많이 만들게 되면 그것이 뭐를 활성화시킨다고요? 잠을 자고 있던 조절 T세포를 깨웁니다. 그냥 번쩍 깨워요. 그 다음에 정신을 딱 차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면역세포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제대로 우리 몸을 잘 지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조절 T세포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미생물과의 분자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유익균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아토피, 피부질환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하나의 도표가 있습니다. 논문에 난 그러한 도표인데요. 2014년에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역할, 우리 면역계와 또 염증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저기 보게 되면 SCFA라고 있죠. 저게 뭔가 하면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 그래서 장내 유익균들이 뭐를 만드는가 하면 짧은 지방 산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다루겠고요. 저기 보게 되면 유익균이 저기 T셀 나와 있죠. 그렇죠? 유익균이 T셀을 이렇게 조절해서 뇌의 만성 염증성 질환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장의 이 T세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직 저기 바로 옆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대장암이 있습니다. 이 대장암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미생물이 관여하는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지금 더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인체의 비만을 조절하는 것도 이 박테리아 디토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염증을 대사하지 못하고 키우는 것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 뭐예요? 비만 환자가 되고 그 비만을 잘 분해하는 미생물이 이게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비만에서부터도 또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동을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뭐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국민대학교의 윤소미 이제 박사님이 얼마 전에 2019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내셨습니다. 과연 운동이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4주간의 유산소 운동 이렇게 했더니 장내 건강 기준의 척도인 이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됐다?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만으로도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뭐예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주간의 중강도 운동을 통해 만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됐다? 감소되었다. 또 4주간의 고강도 운동을 했더니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어떻게 해요? 증가되었고 만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감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장내 건강을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다양한 연구 세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강도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 DNA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